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 영수탁입니다. 자, 2월 7일 주말, 종목 분석, 테마 분석, 중국 관련주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중국 쪽에서 지금, 한국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때문에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이 지금 시작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지금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대외 여건이 조금씩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2월, 3월, 4월 그런 형상으로 좀 지나갔을 때 확진자가 줄어들고 확진자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백신으로서 항체, 뭐 그런 쪽에 이제 발달하고 나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중국하고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에 방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시진핑이 한국에 올 거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를 좀 더 개선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 한국을 좀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만약에 시진핑이 한국 쪽으로 방문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놀러 와서 이제 뭐 관광하러 오고 막 그러진 않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라도 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어, 그 외교적으로든 어떤 선물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지금 반영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자, 중국 관련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후에 먼저 게임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중국 내에서 이 판호라고 하는 게임을 내려고 하면 중국 자체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하나 둘씩 풀리려고 하는 움직임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죠. 물론 다음 주에 이제 구정이 시작되니까 그러한 그 매출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면세점 같은 부분도 따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주죠. 항공주 물론 여긴 대한항공도 있어야 되지만 대한항공 최고에 너무 좀 이렇게 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대한항공은 뺐고 그 다음에 엔터주 대장이 빅히트 그 다음에 YG 엔터 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JYP나 아니면 SM도 있지만은 일단 이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여행주 같은 것을 봤을 때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런 대장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개별주 성격으로 이제 노랑풍선 그 다음에 레드캡 투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각광을 갖고 있는 콘텐츠 관련주 넷플릭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 12월 말부터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 관련된 주가들 대장 CJ ENM,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위직 스튜디오, 그 다음에 초록빛 키스트 DPC 이런 것들이 최근에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먼저 그 여기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펄어비스를 보십시오. 펄어비스 보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합니다. 굉장히 지금 뛰고 있죠. 여기 20만원 후반대 이런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펄어비스는 어떠한 상태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코스닥에서 잔고 순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잔고 금액 순위를 봐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 펄어비스의 공매도 같은 부분들 1년 전으로 좀 돌아보면은 1년 전 돌아보면은 잔고 수량이 약 100만 주 가까이 있던 부분들이 1년 동안 거의 50만 주 가까이 반 이상이 지금 상환이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2000년 초반에 지금 2021년이 오고 나서는 40만 원대로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들어와서 한 번에 10만 주 이상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신작이 있죠. 어, 원래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검은 사막에 있고 그보다도 이제 콘솔 쪽으로 발매할 예정하고 있는 붉은 사막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또한 거기 플러스해서 그런 그 수급 부분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워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이렇게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5일선 따라가는 매매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저항선 부분들 어디에서 멈추는지 확인하고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웹젠. 웹젠이 그래도 원래 중국 관련해서는 꽤 알려진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호가 재개될 때 되면은 웹젠이 괜찮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 최근에 거래량이 실린 그런 움직임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즈 같은 건 보려면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2000년 작년 3월에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 회복을 했는지 예전 수준에 여기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거래량도 이렇게 실리고 그 외에서 얘는 상방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상방. 그래서 박스권을 형태 이렇게 위치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웹진 같은 경우는 너무 이거에 빨리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게임적 흐름이 좋기는 하지만은 여기 라인 지지 라인 밑에 보면은 한 35,000원 정도? 3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5,000원 정도. 35,000원 정도 해서 만약에 기회가 온다고 하면 다음 주에 이런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넷게임즈도 요즘에 최근에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그래도 주가가 여기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넷게임즈도 상당히 지금 흐름이 괜찮다. 그래서 라인으로 따지면 5일선 매매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 따라오는 21선 게임즈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일선 21선 만약에 5일선 이탈한다고 하면은 뭐 외도하고 아니면은 좀 길게 잡아보실 분들은 나는 21선을 보고 매매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넷게임즈도 좋고 넷마블은 제가 그 최근에 종가 매매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얘는 지금 돌려주고 있다. 이 미리 조정을 받아서 돌려주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최근에 어떤 외국인의 수급도 좀 괜찮아지는 그런 양상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1선 어제도 이렇게 십자선으로 해서 이제 꼬리를 달았는데 월요일도 요 꼬리를 지켜줄 건지 이 정도 보면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 밀려도 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13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봐도 나쁘지 않다. 넷마블 좋죠. 그 다음에 네오이즈 같은 것도 지금이 넷마블이랑 이렇게 흐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얘도 한 이 정도 라인 전저점 부분으로 해서 한 번씩은 뭐 잡아볼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진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 없다. 급하게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룽투코리아 종가 매매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매수해서 흐름이 나온 적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밀리긴 했지만은 이런 라인을 좀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언제 한번 들어줘도 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이런 정도 라인 5,000원 전후로 해서 그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이렇게 들어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중국 계열사의 어떤 게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떨어져 봐야 21선까지 좀 오겠죠. 그 정도까지 뭐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주는 뭐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이거만 보고 그 다음에 호텔신라 맨세종 관련주죠. 그죠? 얘도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전염병 이후로 주가를 지금 회복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정도는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줬으면 하는 모습이죠. 한 85,000원?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무겁게 움직입니다. 여기는 뭐 신용도 많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주 화장품으로는 아모레 퍼시픽이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주봉으로 좀 보면은 이때가 저점이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저점인데, 물론 저점 이전에 한 번씩 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드라든지 아니면은 중국하고 관계가 나빴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갭으로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미 이평선을 지금 돌려주고 다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20만 원 정도로 보는 거죠. 저점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은 요런 라인이 지금 될 수가 있는데 20만 원. 근데 거기까지는 좀 떨어지기 쉽지 않아 보니까 21만 원 정도부터 봐주면서 오면은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요 라인 만약에 최근에 그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던 그 날짜에도 여기는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한 번씩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라인에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치환불. 사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치환불 같은 것도 한번 튀면은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치환불 같은 거를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다음 주에 그 정도 있고. 그래서 얘는 21선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21선. 부터 28,000원 정도? 28,000원? 여기 라인 있죠? 어, 뭐 전혀 뭐 비중을 지금 그렇게 많이 실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급하게 살 필요도 없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나 같은 것도 있고, 코스맥스,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차트가 다 비슷비슷해요. 한국 화장품 제조, 콜마, 한국 콜마. 다른 화장품보다는 한국 콜마, 이게 상승 추세가 괜찮네요. 이제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돌파해주는, 이평선이 대부분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지금 다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더 떨어져 봐야 얘도 5만원 전후입니다. 5만원 전후. 5만원. 요 라인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급등주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 백신 여러 가지 하기도 하지만은 요 시기가 지나가면은 급격하게 이제 그 상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관련주들을 좀 준비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 거죠. 그 다음에 항공 관련주입니다. 항공은 근데 그 대한항공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있죠. 최근에 뭐 그 유상증자, 뭐 제3자 배정,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좀 추천드리기 좀 애매하고, 나머지 진에어 같은 것들 지금 약간 합병 관련 이슈가 좀 있죠. 이제 저가 항공사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갈지.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나머지 그 항공주들은 지금 움직임이 없어. 그렇다는 거는 이미 차트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에어가 대장이다. 진에어가.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이 만약에 15,000원 전후죠. 이렇게 1차적으로는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라인이 되지 않나. 바닥을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정도 라인이 되지 않겠나. 근데 만약에 진에어가 없다고 하면은, 쉽지 않다고 하면은 뭐 제주항공 두 번째 타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얘도 19,000원 정도 이렇게 보이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보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홀딩스도 흐름이 괜찮죠. 근데 거래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얘를 굳이 이런 애들을 무리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엔터주 관련해서는 빅히트. 빅히트가 현재는 대장입니다. 빅히트가 현재는 대장이고, 1차적으로 보기에는 한 21만 3천원 정도? 요 날이죠. 2월 2일 최저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가져갈 수 있는,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G엔터.
YG 엔터에서 최근 블랙핑크가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개최를 했죠. 이 구간이야. 시장을 하락했을 때 해서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2월 4일인가요? 2월 4일인가? 그때쯤에 콘서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3일, 4일. 요 라인에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최근에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얘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다시 여기 45,000원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45,000원. 그때를 좀 봐주면 되지 않나. 봐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어 회사가 몇 가지가 있죠. 모두 투어. 모두 투어도 지금 20일하고 60일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드캡 투어, 그 다음에 하나 투어, 노란풍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모두 투어하고 하나 투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형주고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다이나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레드캡 투어나, 그 다음에 노란풍선 같은 게 나중에 갑자기 주가가 튀면은 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주봉인데 이런 자리에서 물량 25,000원만 넘어가면 물량이 나오고 최근에 이런 자리는 좀 지지를 해주는 이 정도까지 19,000원, 2만원 전으로 해서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주까지 좀 보긴 했는데 사실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면 최소한 5일선 아니면 20일선까지 내려왔을 때 좀 봐주시면 괜찮지 않겠나. 이 중에는 CJ EMM 하나 볼게요. CJ ENM. CJ ENM을 보면은 주봉상 지금 한 15만원 정도죠. 여기가 15만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15만원 전후로 해서 어디에서 지금 지지를 해줄 건지, 요 위에 라인들은 다 저항선이고 밑에서 주봉상 지금 21선이 올라오는데 그 정도 라인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4만원 초반대 14만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일봉상으로 지금 보시면은 얘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뭐 요때 2월 마지막 주죠. 이제 그 1월 마지막에는 여기는 시장이 하라고 하면서 깼다고 이렇게 지지 라인을 깼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이후로 회복해주죠. 회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금요일에 더 깼습니다. 아마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목표주 관련주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는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어디까지 내려오고 어디를 이렇게 봐야 되냐,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이 밀지는 못할 거다. 여기를 이렇게 한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을 떼팅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여기 14만원 언더로 내려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죠. 어, 밑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와줘. 여기서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14만 5천 원이냐 아니면 14만 원이냐,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드래곤. 제가 이거 스위티움 나올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좀 조정받고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지정받고 어디 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얘 드래곤 플레이가 아니라 드래곤만 줬더니 얘죠. 이런 부분들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를 좀 지켜줄 거냐 아니면은 여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9만원대인 9만원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냐, 그거는 좀 더 지켜보면 되겠죠. 급할 게 없다. 지금 급할 게 없다. 굳이 뭐 이렇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VGW 스튜디오. 얘는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얘도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죠.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12월 달에 말씀드린 이후로 뭐 종가에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A 스토리, 차트 다들 21선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초록뱀도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DPC 처음에 최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여기를 지금 모 아니면 도 같은 그러한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뚫고 한번 시세를 분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콘텐츠 쪽으로 지금 CJ ENM 대장이 지금 밀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하방을 좀 이렇게 기대하는 게 낫지 않나, 준비하는 게. 그래서 내려오면은 요 11,000원 부분 20일선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대장인 CJ ENM이 저렇게 이제 두드려 맞고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주도 지금 대부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일단 중국 관련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 있다. 현재로 지금 가장 그래도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거는 게임주기 때문에 게임주를 1번으로 놨고, 다음 주 이제 그 구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한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진에어 같은 경우 이 합병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엔터주주도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지금 제일 안 움직이는 게 좀 쉽지 않은 게 여행 관련주죠. 좀 이렇게 풀리더라도 가장 늦게 움직이지 않을까. 여행 가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돈도 다 까먹고 먹기도 바쁜데 이게 풀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급격하게 늘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 주가에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죠. 대신에 이런 콘텐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런 언택트 시대에서 굉장히 지금 K 그 문화 콘텐츠 열풍을 타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또 급격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테마 관련된 부분들 여기까지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면서 주말에나 아니면 한 번씩 봐주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